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이다. 4.3 보궐선거 이후에 보수 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불법 탄핵을 묻어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 잘못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 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왔지만 수만 명이 오셔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거짓 탄핵,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고 탄핵 이후 3년이 되어 가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았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없이 넘기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아프고 국민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보수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2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2년간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워낙 새빨간색이라서 거기에 대한 견제, 반발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님에도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 분점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개헌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2번이나 내각제를 거론했습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좌파들이 지방 권력이 거의 다 장악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각제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탄핵 문제입니다. 다음 총선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탄핵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것을 비켜가는 방법, 그것은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통한 연립정부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합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4월부터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도을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물을 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4.3 문제에 대해서 5.18과 동격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도 있습니다. 이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 야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야합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내각 음모는 안 됩니다. 탄핵에 대해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예상했던 상황대로 호남 신당설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 8명이 자유한국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분리되는데 유일하게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되며 이 불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 뿐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 강원도 큰 산불의 재앙이 빨리 수습이 되고 집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산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올해만 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2009년 이후로 최대로 많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날씨의 탓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애국당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산불 발생이 최대치이고 원인이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한애국당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 담을 무너뜨리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민노총도 풀어주는 경찰. 민주노총이 국회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관련자 10여 명이 경찰서에 갔다가 다 풀려났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사유가 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국회의 담을 무너뜨렸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민노총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게 무슨 책을 잡혔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을 압박하고 난동을 피우는데도 그들을 풀어주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도주의 의료가 없다? 다 풀어주었을 것인가?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난입하고 기업에 들어가 임원들을 구타했는데도 솜방망이의 처벌로 민노총의 국회의 담을 무너뜨린 것, 이것이 지금의 현 정부의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니들 아버지는 뭐 했냐는 막말 손혜원 의원에게 문재인 정권은 무슨 책을 잡힌 것인가? 손혜원 의원이 니들 아버지는 뭐 했냐 유행이 되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부친은 6.25 참전 용사이셨습니다. 당신들같이 공산주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6.25를 겪은 아버지들, 건국을 겪은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손혜원 의원에게 막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손혜원 의원에게 무슨 책이 잡혔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산불 재난이 한창 진행 중에 김제동 프로그램 방송 내보낸 KBS. 국가 재난 방송을 해야 할 KBS가 산불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제동이 나오는 방송을 보도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난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강원도 지역에 KBS만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K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면
피난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KBS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재난방송 주간인 KBS가 재난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제동 방송을 내보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은 이전으로 되돌려 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전으로, 그리고 촛불 쿠데타 이전으로 되돌려 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생각입니다. 2019년 4월 8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